올해 9월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들의 대출 37조 원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죠.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37조 원에 달하는 돈이 9월 달에 만기가 돼요. 물론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을 해줬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힘드니까 갚기 어려우니까 연장도 해주고 상환 유예도 해줬어요. 그런데 그 금융 지원이 사실상 올해 9월에 종료가 됩니다. 더 연장을 해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7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래서 갚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갚지 못하면 어떤 시한폭탄의 내관이 돼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지 한번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일 5월 9일 날 김포카페 시차에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재테크 수다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5월 9일 화요일 내일이죠. 오후 1시까지 김포카페 시차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은행에서 37조 원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요. 37조 원에 달하는 이 시한폭탄이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던 그 대출금이라 그랬죠. 생각보다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권이 지금은 안전한데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된다면은 안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는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또는 금융권에서 연장을 또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연장해주겠다는 입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대출이 이제 코로나로 발생한 대출이었거든요. 근데 그 37조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대출자가 무려 17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영업자의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대출을 일으켰고 그 대출을 지금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환이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니까 2020년 4월부터 대출을 계속 연장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이제 5차례 연장을 해줬거든요. 연장도 해주고 상환 유예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6차례까지 연장을 해줄 것이냐? 계속 연장을 해주면 좋긴 하죠. 일단은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대출을 해준다는 뜻은 약간 그런 위험을 계속 키운다는 뜻이죠. 이번에 만기가 9월인데 10명 중 8명은 현재 못 갚은 상태입니다. 10명 중에 8명, 80%에 달하는 비율이 못 갚은 상태인데 왜 못 갚았을까요? 돈이 안 벌리니까 못 갚은 거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금융권의 한 가지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권이 부실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뉴스에서 봤었던 미국의 뱅크런 사태, 은행에 달려가서 부실한 은행에 맡긴 내 돈을 사람들이 찾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은행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은행이 파산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연장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부실한 대출 같은 경우는 더 상환하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미국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금융권이 이로 인해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빌려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뜻은 저 빌려줬던 대출금들이 계속 이제 부실 대출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2020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대출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니까 어디를 찾아요? 이 금융권을 찾는 겁니다. 아까 5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계속 연장을 해줬는데 연장을 안 해주는 곳도 상당 부분 생기고 유예를 해줬던 부분도 상당 부분 유예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또 돈을 빌려야 돼서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1년 사이에 7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2금융권만 이제 호황인 거죠. 제2금융권으로 가면은 이분들이 갚을 수 있을까요? 더 못 갚겠죠. 왜냐면 제2금융권의 이자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언제 갚을 수 있을까? 경기가 살아나야 갚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경기가 살아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면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자들을 더 모으는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갚는 거죠. 그러면 9월부터 금융권의 부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한테 2억을 빌려줬는데 그 2억을 계속 상환을 유예해 주다가 이제
갚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못 갚아.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빌려서 갚을게 했는데 제2금융권에서 1억밖에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밖에 못 갚겠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제2금융권의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회복을 더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줬던 1금융권도 문제고 2차로 돈을 빌려줬던 제2금융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융권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우리나라라고 지금 뭐 안전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만약에 금융권이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을 겁니다. 뭐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대부분 모바일 뱅킹으로 하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미국보다 속도는 100배 빠를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배는 빠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즘은 뭐 뉴스 기사 또는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가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뭐 1분 만에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뱅크런 사태가 훨씬 더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5대 은행에 혹시나 많은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은 좀 분산해 놓는 것도 좋아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좀 분산을 해두고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예비로 이제 은행을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죠. 최대한 은행을 많이 만들어서 분산을 해둬야 여러분들이 저런 사태가 혹시나 일어났을 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9월 달에 만기되는 저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연장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만약 연장해주지 않는다면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시각각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